안녕하십니까. 69장입니다. 읽고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용병유언. 용병이라는 것은 이제 군사를 부리는 일이죠. 유언, 군사를 부리는 일에 말이 있다. 병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평이하게 병법에 이런 말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겠습니다. 예? 오불감위주의 위객, 불감진촌이 퇴척. 나는, 그렇죠? 불감, 뭐뭐 하지 않겠다. 감히 뭐뭐 하지 않겠다. 여기다 감히 뭐뭐 하지 않겠다. 이렇게 돼 있죠. 감히 주인이 되지 않고 손님이 되겠으며, 감히 한치를 진격하지 않고 차라리 한 척을 후퇴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위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공격한다는 뜻이고, 객은 방어한다는 뜻입니다. 가령 이제 적국이 우리나라를 침범했다 그럴 때 적국이 주고 우리나라가 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좀 반대로 생각하기가 쉽죠. 그래서 원래 이 뜻은 이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고 차라리 방어를 하겠으며 이런 의미예요. 의미인즉슨 또 한치를 진격하느니 차라리 한 척을 후퇴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촌과 척은 촌이라는 것은 한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뭐 2.54cm인가요? 원래 이제 손가락의 한 마디의 길이죠. 근데 이제 여하튼 뭐 한 치라고 하겠습니다. 척은 10촌이 한 척이죠. 이렇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래요. 실제로는 이게 이제 물론 이 용병 어떤 병법에 관한 얘기가 아니죠. 병법을 빗대어서 애민치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다시 이제 삼보를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서 삼보를 또 이제 예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68장도 그랬죠. 69장은 뭐 어느 물어보나 영락없이 병법 같은데 병법이 아니에요. 이것도 좀 이상하죠. 공격을 하지 않고 늘 수비만 하겠다.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또 뭐 전쟁을 피하겠다 이런 말이 될 수가 있겠는데 조금이라도 진격하지 않고 완전히 후퇴만 하겠다. 이것은 군사 부리는 거라고는 보기가 어렵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것은 이제 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권력을 가리키고요. 이 세상의 주인 노릇하는 것. 객은 무의를 가리킵니다. 무의는 사사로움이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차지할 몫이 없는 것입니다. 객이란 글자는 앞에서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또 주도 나온 적이 있고, 그래서 그걸 풀이할 때는 이제 인용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력을 이제 멀리하면서 무의를 실천하겠다. 진촌이라는 것은 사사로움을 말해요. 조금이라도 사사로움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겠죠. 퇴척은 10촌이니까 완전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희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희언은 사람의 신적 본성을 완전히 발휘하는 것이니까 완전수에 해당하죠. 그런 뜻입니다. 또 감이라는 글자는 학문의 무모함을 가리키죠. 뭐 사부지자 불감이야. 이보 만물지 자연이 불감이란 말이 있었죠. 불감. 그 감이라는 글자는 항상 학문의 무모한 용감성. 또 67장에서도 불감이 천하선. 불감 그러죠. 성인은 불감이죠. 학문은 감이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런 뜻이고, 시위, 행무행, 양무비, 진무병, 익무적. 이를테면 이렇게 네 가지로 말하고 있죠. 이렇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행무행, 행군하는데 군대가 없고 이런 뜻입니다. 행은 행군한다는 뜻이고 군대라는 뜻이 있어요. 이 앞에 행은 동사고 뒤에 행은 명사죠. 이제 행이라는 것은 그 군대가 열을 지어서 행군을 하죠. 그럴 때 그 가로로 이렇게 맞추는 거를 행이라고 하고 세로로 맞추는 걸 열이라고 하죠. 그 행과 열을 맞춰서 이제 군대가 나아가죠. 그래서 이 행이라는 것은 이제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그 행이라는 것은 이제 가로로 맞추는 걸 랭크, 열을 맞추는 거를 로우라고 그러죠.
수학에서 행렬이란 말을 할 때 행렬은 매트릭스 이렇게 말하지만 매트릭스는 랭크가 있고 로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랭크를 말하지만 그냥 군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과 열을 맞춰서 진격을 하니까 그래서 군대. 그러니까 행군하는데 군대가 없고 이런 뜻입니다. 이상하죠? 또 걷어붙이는데 팔뚝이 없고 팔뚝을 걷어붙이는 것을 양이라고 하죠. 양은 걷어붙이다는 뜻입니다. 근데 팔뚝이 없다. 이상하죠. 팔뚝을 걷어붙이고 뭔가 힘을 써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집무병 잡는데 짚는 거죠. 뭔 고삐를 쥐거나 여기서 칼을 잡는 것입니다. 무기가 없다. 무기를 잡고 전쟁을 했는데 잡는데 무기가 없다. 잉무적. 잉은 쳐부순다 뜻입니다. 쳐부수는데 적이 없다. 이거는 전쟁치고는 참 이상한 전쟁이죠. 행군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행군하는데 군대가 없고, 걷어붙이는데 팔뚝이 없고, 잡는데 무기가 없고, 쳐부수는데 적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이제 이런 전쟁은 있을 수가 없죠. 행무행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은 소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소국은 친소 이해 귀천으로 얽혀서 흩어지고 뭉치고 하면서 서로 다투는 그런 집단이죠. 성인은 대국이죠. 대국은 그렇게 몰려다니지 않는다. 대국은 자유로이 독립한 한 신적 개개인들의 나라죠. 그래서 성인은 대국이지 소국이 아니다. 이렇게 서로 뭉쳐서 다투고 이합집산하고 적과 동지가 바뀌고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대국이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양무비는 이거는 이제 삼보에 이제 각각 자, 검, 불가미, 천하선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양무비는 신적사랑 자는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다. 무비, 비는 권력이에요. 팔뚝 권력을 가리키죠. 이 38장에서 레를 얘기할 때 양비이 잉지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걸 물론 인용하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풀이할 때는 양비가 나오죠. 그래서 이 권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집무병은 이거는 이제 병은 학문을 가리키죠. 잡는데 성인은 집고지도 이어금지의죠. 그러니까 무의 운동을 잡죠. 그거는 이 칼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서 성인이 사용하는 그 무기는 승명이죠. 미명과 승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집고지도의 금지와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풀이할 때 그렇게 또 인용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검은 학문에 굴복하지 않은 것이죠. 자는 권력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쳐부수는데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물론 재물을 가리키죠. 그래서 사사로움을 쳐부순다. 근데 사사로움은 상대방을 적을 쳐부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싸워 이기는 것이죠. 나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쳐부수는데 적이 없다. 나와의 싸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보에 해당된다는 것. 자, 검, 불가미, 천하선. 그리고 앞에 행무행은 대국, 소국이 아닌 대국이다. 이 말 하고 있습니다. 화막대어 경적. 이것보다 적을 가벼이 여기는 것보다 큰 화가 없으니 경적 기상어보 적을 가벼이 여기면 아마도 기는 아마도 이런 뜻입니다. 상은 잃는다는 뜻이죠. 나의 보물을 잃을 것이다. 묘한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경적은 학문을 가리켜요. 적은 사사로움인데 이제 권력과 학문과 사사로움이죠. 그 다 적이죠. 사사로움이 바탕이죠, 물론. 그것을 가벼이 여긴다는 것은 바로 학문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도에 의지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사람의 지혜로 이거를 이기려고는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화라는 것은 죽을 운명이죠. 이것은 사사로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화라는 글자는 또 앞에서도 나온 적이 있어서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화죠. 그러니까 사사로움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경적 그것이 가장 그것보다 큰 적을 가벼이 여기는 것보다 큰 화가 없다. 바로 학문이다. 학문이 위험하다는 것이죠. 학문을 주장하게 되면은 경적이죠. 아마도 나의 보물을 잃을 것이다. 보물은 물론 삼보를 가리키죠. 보물
보물을 잃을 것이다. 이 오라는 글자가 계속 나오고 있죠. 오라는 글자도 물론 앞에서 오불가미주의 위격이죠. 그 다음에 또 오보죠. 그래서 용병이 실제로 전쟁을 하는 일이라면은 이 오는 나 개인에 관한 얘기죠. 나 개인에 관한 얘기가 아니겠죠. 아라는 글자가 나와야겠죠, 사실은. 그런데 오라는 글자는 바로 뭐냐? 도는 내가 도를 사랑하고 도를 닮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는 글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보예요. 나의 보물입니다, 이거는. 노자의 보물이지만 성인 개개인이 품고 있는 나의 보물이죠.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기상어부는 아마도 잃을 것이라고 한 것은 기는 아마도라고 했지만 이거는 잘 생각해 보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경적을 하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학문을 따라서는 학문을 추정한다면은 그거는 도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도와의 부자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나의 보물을 잃으면은 내가 죽는 것이죠. 상오보는 상을 잃는다 뜻인데 여기서는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보물이야말로 그 나의 목숨이니까. 그렇죠. 고 항병상가 애자승의. 그러므로 항병이라는 것은 무기를 맞댄다는 뜻입니다. 항병, 맞서다는 것이죠. 뭐 항쟁한다, 항거한다 때는 서로 맞선다는 뜻인데 항병 그러면 무기를 맞대는 것입니다. 두 칼제비가 무기를 맞댄다거나 또는 전쟁할 때 병사들끼리 서로 무기를 맞대고 싸우죠. 서로 공격하는, 그러므로 공격하면. 근데 이 가라는 글자는 원래는 더할 가짜죠. 그런데 공격한다, 칼을 더하니까, 무기를 상대방에게 더하니까 공격하는 것이죠. 공격한다는 뜻이 있고, 또, 그게, 또 연장되어서 감동시킨다는 뜻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뭔가의 어떤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자꾸 마음의 문을 두들기는 것이죠. 그걸 가라고 해서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이 감동시킨다는 뜻은 62장에서 존행, 가이, 가인,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감동시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 두 뜻을 활용해서 항병상가라고 하는 것은 성인과 하사 또는 대국과 소국이 서로 공격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성인은 하사에게 감동을 주고 사랑하니까 하사는 성인을 공격하죠. 성인과 하사 또는 대국과 소국 같죠. 성인과 하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무기를 맞대고 서로 공격하면 이게 공격한다고 하겠습니다. 할 수 없죠. 그러나 성인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시키는 것이죠. 애자승의, 슬퍼하는 사람이 이긴다. 좀 묘하게 이거는 사실 납득할 수가 없죠. 슬퍼한다고 하는 것은 이 상과 관련이 있어요. 나를 잃어버렸을 때, 상이라는 것은 뭔가 중요한 것을 잃는 것이죠. 관원상제, 상례, 상갓집 할 때 그 상은 사람이 죽었죠. 사람은 아주 중요한 존재죠. 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별로 안 슬프죠. 근데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슬프죠. 애죠. 그런데 내가 죽었을 때 가장 슬픈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죽었을 때, 거는 내가 죽으면 슬퍼할 수가 없죠. 그런 애라는 글자는 나중에 또 풀이를 하겠습니다만, 하사는 슬프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내 육신의 목숨이 없어졌을 때 슬프죠. 그런데 거짓자가 죽는 것도 슬픈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자가 죽고 새로운 자, 사사로움이 죽고 사사로움이 죽고 희연, 신적 새로운 자를 얻을 때 슬픕니다. 슬픔을 겪고 나서야 생명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덕을 가리켜요. 하사에 있어서는. 성인에게 있어서는 신적 자가 거듭나는 사건. 1장에서 현지 우연이죠. 현이 새로운 현으로 거듭나는 경우에 옛 현, 그것도 자아거든요. 그것이 죽고 나서 새로운 현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인도 새로운 자로 거듭납니다. 왜냐면은 하사의 어떤 반대, 조롱, 공격을 받는 경우에 내 안에서 그것을 학문으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사사로움의 준동이 일어나죠. 그 사사로움을 이길 경우에 현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의심을 이기게 되면 현이 새로워지는 것, 또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슬픈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사든 성인이든 자신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자로 거듭난다. 하사는 새로운 신적 자요, 성인은 자아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도의 운동, 도를 사랑함으로써 하사든 성인이든 새로운 자로 거듭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부정하고, 부정하는 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슬픈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풀이에서 또 자세히 말씀드려야겠죠. 이렇습니다. 자, 이것을
영락 없이 내용을 보면은 뭔가 병법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죠? 군사를 부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감진촌이 퇴척, 진격은 조금도 안 하고 오로지 그러니까 거의 10배 이상 물러나겠다. 뭐 공격하지 않고 방어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전쟁을 피하겠다는 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로지 후퇴만 하겠다.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기 또 뭐 군대가 행군하는데 군대가 없고 걷어붙이는데 팔뚝이 없고 잡는데 무기가 없어요. 그다음에 쳐부수는데 적이 없어요. 이거는 도저히 전쟁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다음에 이제 화막대역 경적 이건 또 전쟁 거죠. 또 적을 가벼이 여기면 곤란하겠죠. 그렇죠. 경적 필피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것도 말이 되는 겁지를 만들면은 가벼이 여기면은 오복 나의 보물 이거 뭡니까? 보통 왕들은 보물이 있죠. 왕가에 저 옆 나라의 그 삼종 신기 같은 거 그런 걸 잃어버리면 왕권을 잃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얼핏 아무리 뭐 그런데 항병상가 무기를 맞대고 서로 싸우는데 슬픈 사람이 이긴다. 이거는 도저히 이거 이거 노자가 뭐 오탄가 이거 잘못 쓴 건가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것을 그래도 군대에 관한 어떤 군사를 부리는 일을 얘기한다고 강변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 하고 한문 실력도 좋고요. 학위도 높습니다. 석사, 박사 또 많은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일반인들도 가르치고 선생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그 양심의 문제 또는 양심이 아니라면은 그 한문 실력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죠. 한문 실력 저는 별로 한문 실력이 없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은 한문을 아주 오랫동안 연구를 했어요. 근데 한문 실력을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걸 병법으로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병법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간단히 말씀드렸죠. 풀이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내용이 얼마 안 되지만 비유가 좀 복층적이죠. 그래서 좀 작게 나누어서 단락을 이렇게 셋으로 단락은 물론 나누어지죠. 그렇죠. 어떤 개요, 그 다음에 삼보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떤 둘의 어떤 하사와 성인 또는 성인과 하사 또는 소국과 대국의 어떤 관계에서 어떤 새로운 성인이 탄생하면서 성인이 거듭 성장하는 뭐 그런 아름다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이 정도로 하고 읽고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읽어서는 납득이 안 가고요. 그것이 지극히 정상인 것입니다. 이게 그냥 말 된다 그러면서 설명하려는 그것은 정말 반지성적이요 비양심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읽어 번역해 보겠습니다. 용병유원 병법에 이런 말이 있다. 오 불감이 위주의 위객 나는 감히 주인이 되지 않고 차라리 손님이 되겠으며 불감진촌이 퇴척 감히 한치를 징역하느니 한자를 후퇴하겠다. 시위 행무행 양무비 진무병 익무죠. 이를테면 행군하는데 군대가 없고 걷어붙이는데 팔뚝이 없고 잡는데 무기가 없고 쳐부수는데 적이 없다는 것이다. 화막되어 경적 적을 가벼이 여기는 것보다 큰 화가 없으니 경적 기상 오보 적을 가벼이 여긴다면 아마도 나의 보물을 잃을 것이다. 고항병상가 그러므로 둘이죠. 양쪽이 두 사람이 싸우려면 둘이 있어야겠죠. 둘이 무기를 맞대고 서로 공격하면 애자성의 슬퍼하는 자가 이긴다. 자, 풀이는 다음 강의로 계속되겠습니다.